오늘은 중국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쓰는 말을 중국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중국에서는 중국어를 한어라고 부르는데요. 왜 한어라고 할까요? 현재 중국의 인구수는 약 14억 명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총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정말 많은 언어와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중국에는 몇 개의 민족이 있다고 그랬죠? 네, 56개의 민족이 있다고 했죠? 그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족이 한족입니다. 그 외에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한족이 쓰는 언어다. 그래서 중국어를 한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중국의 문자, 한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예전부터 중국은 한자를 문자로 사용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자는 필획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일반 민중들이 배우기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한자를 간단하게 바꿔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한자를 간단하게 만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간체자입니다. 처음에는 나라에서 간체자 사용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문맹률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소통이 어려워지자 중국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나라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언어 통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언어 통일을 위해 문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문자 개혁이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필획이 복잡하고 어려운 한자를 간단하게 만들자. 그리고 이 한자를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준다. 이 한자를 간화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서로 소통을 편하게 하기 위해 통일된 언어를 사용하자. 나라의 표준어를 만들자. 이 표준어를 보통화라고 합니다. 세 번째, 표준어를 나라에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발음 표기 방안을 만들었는데요. 이를 한어병음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어를 둘러싼 많은 개념들이 나왔는데요. 아직 많이 헷갈리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번체자와 간체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번체자와 간체자는 반대 개념이에요. 번체자는 기존의 한자 혹은 자형이 복잡한 한자를 의미하고요. 간체자는 번체자를 간단하게 만든 한자를 의미합니다. 자형이 복잡한지 간단한지가 이 둘의 차이점입니다. 즉, 번체자와 간체자는 자형의 일종으로 중국어를 총칭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자, 이번엔 간체자와 간화자를 보겠습니다. 간체자는 과거에서부터 있던 모든 간략화된 한자를 의미합니다. 간화자는 간략화된 한자 중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한자를 의미합니다. 간화자는 일부 간체자와 새로 만들어진 한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둘의 의미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공식적인지 아닌지로 그 차이를 따져볼 수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교과서에서 중국의 한자를 간체자로 표기했는데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더 정확한 개념인 간화자를 사용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현재 중국의 모든 한자는 간화자일까요? 번체자 중에서도 자형이 간단한 한자는 현재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중국어는 번체자와 간화자를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번체자는 한국과 대만에서 사용하고 있고 간화자는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국의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의 발음 표기법인 한어병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글처럼 글자의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를 표음 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자는 표의 문자로 글자의 뜻을 나타내지만 음을 표현해주진 않습니다. 표의 문자인 한자의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벳을 빌려옵니다. 이렇게 알파벳을 사용해 만들어진 한자 전용의 발음 표기 방법을 한어병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간화자와 한어병음은 중국 사람들의 문맹률을 낮춰주고 중국의 국력을 키우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